미안해요. 제가 잘못 들어왔나 봐요.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서울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방금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다.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로 서 있던 나는 눈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녀는 룸서비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트레이가 들려 있었다. 커피와 과일 플레이트가 놓인 그 트레이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아, 손님. 죄송합니다. 노크를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리셨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황급히 수건을 끌어당기며 대꾸했다. 괜찮아요. 그냥 나가주세요. 그녀가 서둘러 문을 닫고 나간 후에도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 순간의 어색함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을 울렸다. 나는 김지은,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IT 회사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이런 출장 호텔 생활이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부산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이 호텔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이름표에 박소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어제 실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보상으로 이 커피 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나는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요. 별일 아니에요. 그날부터 소연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그녀는 호텔에서 3년째 일하며 꿈은 카페를 여는 거라고 했다. 서울 생활이 힘들어요. 사람들 다 바쁘고 진심이 통하지 않죠. 그녀의 말에 공감이 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결혼 압력에 시달리는 가족, 동료들의 시선. 특히 내 마음속 비밀 여성에 대한 끌림을 숨기며 사는 삶. 저녁에 룸서비스를 주문했다. 소연이 왔다. 오늘은 제대로 노크할게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한강의 야경, 좋아하는 K-드라마, 김치찌개의 레시피.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지은 씨, 서울에서 혼자 사는 거 외로워 보이네요.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체크아웃 날 나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커피 마시러 와요. 내 회사 근처에 좋은 카페 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소연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상경한 지 5년 됐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의 꿈을 이해하지 않았다. 엄마는 결혼하라고만 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요. 그녀의 솔직함이 나를 끌어당겼다. 첫 만남은 한강공원이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지은 언니, 어제 그 일 때문에 아직도 부끄러워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그 덕분에 너를 만났잖아.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하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우정일까? 내 가슴은 이미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 소연도 마찬가지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연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주말에 홍대 카페에서, 평일 저녁에 명동 거리에서. 그녀는 항상 밝았지만 가끔 눈빛에 그늘이 드리웠다. 언니, 저 요즘 호텔 일 때문에 피곤해요. 손님들 요구가 많아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쉬어. 나랑 같이 산책할까? 한 번은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문화 좋아해? 한복 입어본 적 있어? 소연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어릴 적에 입어봤어. 너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부산에서 자라서
서울 와서야 제대로 느껴봤어요. 그런데 언니,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예쁘시고 똑똑하시는데? 그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글쎄. 아직 만난 사람이 없어서 사실이었다.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내 마음은 항상 여성에게 향했다. 소연을 보며 그 감정이 피어났다. 여름이 왔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회사 휴가와 그녀의 휴일이 맞았다. 비행기에서 소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언니 덕분에 처음으로 제주 와봐요. 고마워요. 해변에서 우리는 발을 적시며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저녁에 호텔에서 소연이 갑자기 울었다. 언니, 저 가족이 결혼 압박해요. 소개팅 가라고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 그 포옹에서 우리의 감정이 폭발했다. 입맞춤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관계가 깊어졌다. 우리는 은밀히 데이트했다. 한강에서 피크닉, N서울타워에서 야경 보기. 소연의 손길이 따뜻했다. 언니, 나랑 있으면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내 회사 동료가 우리를 봤다. 지은아, 그 여자친구야. 나는 부정했다. 그냥 친구. 소연이 상처받았다. 언니, 왜 숨겨? 부끄러워.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LGBT에 대한 편견, 가족의 반대. 소연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소연아, 남자친구는? 결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소연이 울며 전화했다. 언니, 어떻게 해? 나는 결심했다. 우리 솔직해지자.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 소연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예전 여자친구, 민지. 소연아, 나 없이 못 살잖아. 이민지가 소연을 찾아왔다. 소연이 흔들렸다. 민지의 등장으로 모든 게 흔들렸다. 그녀는 소연의 대학 선배로 과거 연인이었다. 언니, 민지 언니가 다시 연락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로?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날카로웠다. 지은 씨, 소연은 내 거예요. 과거에 헤어졌지만 아직 사랑해. 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언니, 그만해. 하지만 민지의 말에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이 울었다. 언니, 미안해. 민지 언니가 과거를 들추니. 혼란스러워.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 내 마음 솔직히 말해. 하지만 내 안에서도 불안이 커졌다. 가을이 왔다.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소연의 고향. 바다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자랐어요. 하지만 서울로 간 건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해변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언니, 사랑해. 소연의 고백에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가족 만남이 문제였다. 소연의 어머니가 우리를 봤다. 소연아, 이 여자는 누구야? 소연이 대답했다. 친구예요.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저녁 식사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소연아, 결혼해야지. 이웃 아들 소개할까? 소연이 화를 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집을 뛰쳐나온 소연을 나는 쫓아갔다. 괜찮아. 하지만 소연이 말했다. 언니, 우리 포기할까? 서울로 돌아온 후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가 소연에게 선물을 보냈다. 과거 추억이야. 소연이 동요했다. 나는 질투했다. 소연아, 선택해. 고민 끝에 소연이 말했다. 언니, 민지 언니와 만나볼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만 그 만남 후 소연이 늦게 왔다. 미안해. 민지 언니가 울어서. 의심이 싹 텄다. 나는 소연의 핸드폰을 봤다.
민지의 메시지, 오늘 밤 좋았어. 배신감이 밀려왔다. 소연아, 이게 뭐야? 소연이 울었다. 언니, 오해야. 그냥 이야기한 거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헤어지자. 헤어진 후 삶이 무너졌다. 회사에서 집중 못하고 밤마다 울었다. 소연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오해야. 믿어줘. 하지만 나는 차단했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던 날, 민지를 만났다. 지은 씨, 소연은 나랑 다시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지의 눈빛이 거짓 같았다. 조사해보니 민지가 메시지를 조작한 거였다. 소연의 핸드폰을 훔쳐보낸 거 왜 그래? 민지가 웃었다. 소연을 사랑하니까? 너 때문에 잃었어. 소연을 찾아갔다. 호텔에서 일하는 그녀를. 소연아, 미안해. 오해였어. 소연이 울었다. 언니, 왜 안 믿었어? 나 아팠어. 우리는 화해했다. 포옹하며.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가족 문제가 남았다. 소연의 어머니가 알게 됐다. 소연아, 그런 관계라니. 부끄러워. 어머니가 화를 냈다. 소연이 집을 나왔다. 내 집으로 왔다. 언니, 같이 살아.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은밀히.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아래에서 소연이 말했다. 언니, 영원히 함께할게. 우리의 사랑이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상사가 불렀다. 개인사지만 이미지에 안 좋아. 소연도 호텔에서 해고 위기. 손님 불만이래요. 우리는 힘들었다. 고난이 이어졌다. 소연이 새 직장을 찾았지만 가족이 끊임없이 압박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전화. 나는 부모님께 고백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충격받았다. 어떻게 그런. 우리 집안 망신이야.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소연과 나는 서로를 의지했다. 언니, 포기하지 마.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여름에 우리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받았다.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사랑은 이겨. 누군가의 말.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사과했다. 소연이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가을에 소연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 엄마가 입원했어. 소연이 울었다.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소연아, 내 행복이 중요해.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화해의 순간.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이 안정됐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 소연은 카페를 열 계획. 겨울 눈 속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소연아, 영원히 사랑해. 내 맹세. 어머니들이 축하했다. 아이들아, 행복한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LGBT 권리가 조금씩 인정받는 한국. 소연의 카페가 문을 열었다. 운명의 문이라는 이름. 우리 만남처럼 그녀가 웃었다. 고난을 이긴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벚꽃 아래에서 손을 잡고 걷는 날, 소연이 말했다. 언니, 그 룸서비스 순간이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는 행복했다. 한국의 풍경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처럼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길 바랐다.